미숙 씨의 안은 포도처럼 진하고 달콤하네요. 따뜻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포도 비닐하우스 안에서 저와 진우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마주 잡혔어요. 제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번졌고 진우 씨는 제 눈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미숙 씨,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달콤한 포도 향기가 가득한 하우스 안에서 저희는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제 마음과 몸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죠. 나이를 잊고 서로에게 완전히 마음을 열었던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여자로서 사랑받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순간에 이르기까지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오해, 그리고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확을 앞둔 포도밭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 홀로 던져져야 했던 그 날들.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걸까요? 이 감동적인 황혼 연애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청북도 영동의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된 아주 특별하고도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다. 보랏빛 포도송이들이 탐스럽게 익어가듯 제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달콤하고 진한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미숙이고 올해 65입니다. 이곳 영동 외곽의 조용한 마을에서 홀로 포도밭을 일구며 지낸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는 정말이지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수가 적은 제 성격 탓인지 오히려 사람 없는 이곳의 고요함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 되곤 했어요.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작업복을 챙겨 입고 포도밭으로 향합니다.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포도 넝쿨 사이를 걸으며 어린 잎들을 살피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죠. 사실 마을 분들과는 꼭 필요한 인사 정도만 나누고 지내왔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보고 성실하고 참을성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저는 그저 제 슬픔을 일 속에 파묻고 살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우스 안에서는 늘 조그마한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잠시 앉아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도시락을 먹으며 창밖을 내다보곤 했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와 구름의 모양이 계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온한 순간에도 문득문득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일을 마치고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길을 혼자 걸어 집으로 돌아갈 때면 비어있는 집 안의 공기가 참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포도나무들이 제 손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내일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농사일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슬퍼하거나 외로워할 겨를도 없이 계절의 흐름에 맞춰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하는 정직한 일이죠.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조용히 제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범하다 못해 적막하기까지 했던 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 올해 초봄이었습니다. 저희 포도밭길 건너편에 오랫동안 비어 있어 잡초만 무성하던 오래된 농가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집 마당이 깨끗하게 정리되더니 누군가 새로 이사를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분이 서울에서 대학 교수직을 은퇴하고 귀촌하신 분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솔직히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새로운 이웃이 하나 생기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이 시골 마을에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드문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뒤 아침 일찍 하우스에 나갔을 때 건너편 집 마당에서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진우 씨였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적인 분위기의 남성분이었죠. 낡은 작업복을 입고 마당을 정리하고 계셨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 움직임이 참 서툴러 보였습니다. 삽질 한 번을 해도 힘이 잔뜩 들어가 있고 돌 하나를 옮길 때도 쩔쩔매는 모습이 영락없는 도시 사람이더라고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러다 허리라도 삐끗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섞인 마음으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허리를 펴고 이쪽을 보시더니 저와 눈이 딱 마주친 겁니다. 저는 당황해서 얼른 고개를 숙이고 포도 넝쿨을 만지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는 게 느껴졌어요. 1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문에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게 노크를 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과연 이 낯선 도시 신사와의 만남이 제 평온했던 포도밭에 어떤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게 될까요? 그분과 제가 나누게 된 첫 대화, 그리고 조금씩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한 그 따뜻한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이제 곧 진우 씨의 온화한 목소리가 제 포도밭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진우 씨와 처음 눈이 마주친 이후로 제 시선은 자꾸만 건너편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모르는 척 제 할 일만 하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며칠 뒤에 보니까 진우 씨가 뙤약볕 아래서 끙끙대며 포도나무 전정 작업을 하겠다고 가위를 들고 서 있더라고요. 평생 책만 보고 펜만 잡으셨던 분이라 그런지 가위 잡는 폼부터가 어찌나 위태롭던지요. 아까운 포도 가지들을 엉뚱하게 잘라내는 걸 보니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하우스 문을 열고 나와 그분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본 진우 씨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땀을 비 오듯 흘리고 계셨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자 그분은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땀을 닦으시더군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미숙 씨. 그 정중하고 낮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어색함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그분의 손에서 가위를 건네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포도 넝쿨의 어느 마디를 잘라야 내년에 더 튼실한 열매가 맺히는지, 전정 가위질의 각도는 어떻게 해야 나무가 아프지 않은지 하나하나 시범을 보이며 알려드렸어요. 진우 씨는 제 손동작 하나하나를 마치 중요한 강연이라도 듣는 학생처럼 아주 진지한 눈빛으로 관찰하시더라고요. 그 학구적인 열의가 어찌나 순수해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자세한 설명이 덧붙여졌습니다. 그날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희 두 사람의 특별한 과외가 시작된 게 말이죠. 전정 가위질이 끝나면 비료는 어떤 비율로 섞어 뿌려야 하는지, 잡초는 왜 손으로 하나하나 뽑아줘야 하는지, 저는 제가 10년 동안 몸으로 익힌 농사 비법들을 아낌없이 일러주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수첩을 꺼내 꼼꼼히 메모까지 하셨어요. 그 모습이 참 소탈하면서도 진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시에서 교수님까지 하셨다기에 조금은 거만하거나 까다롭지 않을까 걱정했던 제 마음이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진우 씨는 제가 건네는 투박한 조언 하나도 허투루 듣지 않으셨고, 오히려 선생님, 오늘도 한 수 배웠습니다라며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네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진우 씨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저도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볕이 너무 뜨거워 잠시 원두막 그늘 아래 나란히 앉아 쉬게 되었습니다. 진우 씨가 정성껏 쌓은 보리차를 제게 건네주며 말씀하시더군요. 농사는 정직하네요. 제가 애쓰는 만큼 흙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미숙 씨가 알려준 대로 하면 금세 생기가 도는 게 보여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에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혼자 짊어져온 이 힘든 농사일이 누군가와 함께 나누니 이렇게 즐거울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죠. 하우스 안에는 여전히 라디오 소리가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제 웃음소리와 진우 씨의 낮은 목소리가 그 소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다 눈이 마주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배시시 미소가 지어졌어요. 6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포도 넝쿨이 자라듯 제 마음속에서도 진우 씨라는 존재가 조금씩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늘 평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나 봅니다. 우리 두 사람이 서로의 성품에 반해 마음을 열어가던 그 무렵 하늘도 무심하시지 갑작스러운 시련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그의 여름 하우스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뜨거워지던 그날 오후였어요. 그날 제게 닥칠 끔찍한 위기와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진우 씨가 보여준 놀라운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이제 더 큰 폭풍 우 속으로 들어갑니다. 진우 씨와 농사 비법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던 시간도 잠시, 계절은 어느덧 숨조차 쉬기 힘든 무더운 여름의 한복판으로 성큼 들어서 있었습니다. 그의 늦여름은 유독 지독했어요. 습도는 높고 태양은 마치 포도밭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이 이글거렸죠.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는 40도를 가볍게 넘어섰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에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곧 비 소식이 있다는 뉴스를 듣고 저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하우스 주변 배수로가 막히면 소중한 포도나무 뿌리가 상할까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배수로 정비에 나섰습니다. 삽을 들고 흙을 파내는데 머리 위로 쏟아지는 열기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조금만 더 여기까지만 치우고 쉬자. 그렇게 혼잣말을 하며 버텼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눈앞이 지직거리며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하우스 지붕의 비닐이 일렁이는 물결처럼 보이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단순히 더위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돌더니 제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이 닿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제 의식은 검은 심연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이 넓은 포도밭에서 이렇게 쓰러져 발견되지 않으면 어쩌나 그 짧은 찰나에 스친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제 입술은 힘겹게 누군가를 부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미숙 씨, 미숙 씨 하고 저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온 건요. 진우 씨였습니다. 제 하우스 앞을 지나가던 그분이 평소와 달리 보이지 않는 저를 이상하게 여기고 하우스 주변을 살피다 쓰러진 저를 발견하신 거였어요. 진우 씨는 당황한 기색 없이 곧바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진우 씨는 퇴직 교수이기 이전에 의학적 지식도 해박하신 분이었어요. 제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을 살피는 그분의 손길은 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놀라울 만큼 침착했습니다. 진우 씨는 저를 서둘러 그늘진 곳으로 옮기고 입고 있던 작업복 단추를 풀어 숨통을 틔워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원한 물을 손수건에 적셔 제 얼굴과 목을 조심스럽게 닦아내며 계속해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미숙 씨, 정신 차리세요. 제 목소리 들리세요? 진우 씨의 그 간절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 갇혀있던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겨우 눈을 떴을 때 제 시야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채 저를 바라보고 있던 진우 씨의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저를 구했다는 안도감에 그분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그 냉철하고 지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오직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절박함만 남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제가 완전히 정신을 차릴 때까지 곁을 지키며 직접 챙겨온 비상약을 입에 넣어주셨고 제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부채질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며 아파도 혼자 견디는 게 익숙했던 저에게 누군가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온 힘을 다해준다는 사실은 쓰러졌던 몸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히 목숨을 건진 일을 넘어 제 가슴 깊은 곳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진우 씨라는 사람이 제게 어떤 의미가 되어가고 있는지, 제 영혼이 그분에게 얼마나 의지하고 싶어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계기였으니까요.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끌어올려준 그 따뜻한 손길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그전과는 조금 다른 공기조차 달콤해진 미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 된 진우 씨가 저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그 조용하고도 엉뚱한 배려들, 혹시 짐작 가시나요? 무뚝뚝해 보이던 그분이 매일 아침 제 하우스 문 앞에 두고 가던 작은 선물들, 그 가슴 설레는 비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폭염 속에서 저를 구해준 그날 이후 저희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미묘하고도 따뜻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고마운 이웃이라는 말로는 부족한 가슴 한구석이 간질간질해지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60을 넘긴 나이에 이런 감정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는데 인생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위급했던 순간을 함께 겪고 나니 진우 씨를 대하는 제 마음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하우스 일을 하다가도 저 멀리 진우 씨의 집 쪽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가다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알아차린 건지 진우 씨의 조용하고도 수줍은 배려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대문을 열고 평상 쪽을 무심코 바라봤는데 세상에나 그곳에 예쁜 보온병 하나와 작은 꽃다발이 놓여 있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누가 잘못 두고 간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보온병 뚜껑을 열어보니 고소하고 진한 원두 커피 향이 코끝을 확 찌르더라고요. 커피 옆에는 정갈한 글씨로 적힌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미숙 씨, 기운 좀 차리셨나요? 직접 내린 커피인데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무리하지 마세요. 라는 짧은 글귀였죠. 그 글을 읽는 순간 제 얼굴이 포도송이처럼 붉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65의 나이에 이런 쪽지를 받고 가슴이 설레다니 참 주책이다 싶으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는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 꽃다발은 또 어찌나 소박하고 귀엽던지요. 화원에서 산 화려한 장미가 아니라 진우 씨가 새벽에 산책하며 들판에서 하나하나 정성껏 꺾어온 개망초며 달맞이꽃 같은 들꽃들이었습니다. 교수님까지 하셨던 분이 그 큰 손으로 작은 꽃들을 묶어 리본까지 맸을 생각을 하니 그 서툰 정성이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아침 제 집 앞 평상은 진우 씨의 비밀스러운 선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직접 내린 커피가, 어떤 날은 몸에 좋다는 대추차가 놓여 있었죠. 한의학 지식까지 있으셔서 그런지 매번 제 기력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들로 세심하게 골라 보내주시더라고요.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닐지 몰라도 평생 누군가를 챙기며 살기만 했던 저에게 누군가 매일 아침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 준다는 건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낮에 저를 마주쳐도 그 선물에 대해 생색 한 번 내지 않으셨어요. 그저 멀리서 미숙 씨,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손을 흔들어 보이실 뿐이었죠. 그 무뚝뚝하면서도 진중한 배려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깊게 흔들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희 밭에서 제일 탐스럽게 익은 포도를 골라 진우 씨네 현관에 몰래 두고 오곤 했어요. 마치 비밀 연애를 하는 여고생이 된 것처럼 가슴 졸이며 말이죠. 마을의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오가는 이 작은 선물들은 서로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치유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서로의 존재가 일상에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외롭고 적막했던 제 삶에 진우 씨라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평화롭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 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빗줄기가 굵게 쏟아지던 오후였죠. 쏟아지는 비를 피해 진우 씨의 서재로 몸을 숨기게 된 그날, 저희는 그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가장 깊고 아픈 이야기들을 서로에게 꺼내놓게 됩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사별과 아픔을 공유하며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게 된 그 빗속의 대화, 그날 저희 사이에는 어떤 약속이 오갔을까요? 평상 위로 오가던 수줍은 선물들에 설레던 것도 잠시, 어느덧 계절은 가을의 문턱에서 세찬 비를 몰고 왔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하늘이 낮게 내려앉더니 오후가 되자마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하우스 주변을 정리하다가 갑작스레 쏟아지는 빗줄기에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던 제게 진우 씨가 급히 우산을 받쳐들고 달려왔습니다. 미숙 씨, 이 비를 다 맞으면 큰일 나요. 우선 저희 집으로 피하세요. 그분의 손에 이끌려 들어간 곳은 진우 씨의 정취가 가득 묻어나는 서재였습니다. 사방이 책으로 둘러싸인 그 아늑한 공간에는 은은한 종이 향과 진한 차 향기가 감돌고 있었죠. 진우 씨는 빗물에 젖은 제 어깨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으로 따뜻한 찻잔을 건넸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염없이 비가 쏟아지고 하우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서재 안까지 나직하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조용히 차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 덕분일까요? 진우 씨가 먼저 나지막한 목소리로 가슴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느꼈던 그 막막한 상실감, 그리고 서울이라는 화려한 도시 한복판에서 느꼈던 지독한 고독에 대해 말이죠. 교수로서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곁을 지켜주던 반려자가 사라진 뒤의 집은 그저 차가운 벽에 불과했다는 그분의 고백에 제 가슴 한구석이 찌르르하게 아파왔습니다.
저 역시 8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처음 이 영동 땅에 내려왔을 때 밤마다 들리는 풀벌레 소리가 꼭 제 울음소리 같아서 잠을 이루지 못했던 날들이 떠올랐거든요. 미숙 씨, 저녁마다 불 꺼진 집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이곳으로 내려왔는데 여기서 미숙 씨를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분의 진솔한 눈빛을 마주하니 저도 모르게 굳게 닫아두었던 빗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혼자 포도밭을 일구며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꺼내어 햇볕에 말리듯 지나온 세월의 아픔을 담담히 나누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아픔을 온전히 이해받는다는 것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진우 씨의 따뜻한 손길이 제 손등 위로 조심스레 얹어졌을 때 저는 비로소 혼자 견뎌온 10년의 세월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굽은 등을 토닥여줄 수 있는 진정한 정신적 동반자가 된 것이죠.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서재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이 남은 생을 예쁘게 그려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랏빛 포도처럼 탐스럽게 연그는 것 같았어요. 진우 씨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저도 모르게 수줍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찾아온 이 평화가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일까요? 시골 마을의 고요함 뒤에는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따가운 시선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다정한 동행을 시기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누군가의 목소리가 마을 담장을 넘기 시작했거든요. 행복한 우리 두 사람을 시기하며 근거 없는 험담을 퍼뜨리기 시작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부녀회장 춘자 씨의 차가운 눈빛. 과연 우리 사랑은 이 거센 비바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의 입방아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진우 씨의 서재에서 서로의 아픈 속마음을 나누고 난 뒤 저희 사이는 눈에 띄게 돈독해졌습니다. 이제는 길에서 마주치면 가벼운 목례 대신 따뜻한 안부를 묻고 때로는 하우스 일을 마치고 나란히 걷기도 했죠. 저에게는 10년 만에 찾아온 꿈결 같은 시간이었고 제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평온함이 찾아온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골 마을의 담벼락은 생각보다 낮았고 사람들의 입술은 포도, 넝쿨보다 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 슈퍼를 가거나 회관 앞을 지날 때면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어요.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 아주머니들이 제가 다가가면 약속이라도 한 듯 이야기를 멈추고 묘한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 정자 아래서 들려오는 수군거림 속에 제 이름과 진우 씨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직접 듣게 된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글쎄, 남편 죽고 조용히 살더니만 도시에서 온 양반이랑 눈이 맞았대. 나이 먹고 점잖지 못하게 원.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험담들이 가시돋친 말줄기가 되어 제 가슴을 찔러댔습니다. 특히 이 소문의 중심에는 마을 부녀회장인 춘자 씨가 있었습니다. 사실 진우 씨가 처음 이 마을에 이사 왔을 때부터 춘자 씨가 그분에게 유독 지극정성이었다는 건 마을 사람 모두가 아는 비밀이었거든요. 혼자 사는 퇴직 교수라는 진우 씨의 배경에 마음이 있었는지 직접 만든 음식을 들고 찾아가기도 하고 밭일을 도와주겠다며 서성이던 춘자 씨였습니다. 그런데 진우 씨가 정작 자신에게는 거리를 두고 저와 가깝게 지내는 걸 보게 되니 그 질투심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던 모양입니다.
춘자 씨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근거 없는 비난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우 씨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느니 점잖은 교수님을 꼬드겨서 마을 분위기를 흐려놓고 있다느니 하는 고약한 헛소문들을 마치 사실인 양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부녀회장의 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사실로 믿고 저를 노골적으로 피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제 삶이 그 말 몇 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을 행사가 있어도 저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고 길에서 마주친 이웃들은 제가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평생을 조용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저에게 이런 사회적 고립은 폭염보다 더 숨막히는 고통이었습니다. 진우 씨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미숙 씨, 저 때문에 곤혹을 치르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라며 자책하시는 그분의 모습에 제 마음은 더 미어터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동반자가 필요했을 뿐인데 세상은 왜 이리도 저희의 진심을 왜곡해서 바라보는 걸까요? 춘자 씨의 서슬 퍼런 시선과 사람들의 차가운 비난 속에서 저는 점점 하우스 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던 마을이 한순간에 거대한 장벽으로 변해 저를 압박해오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사람들의 말보다 더 무서운 건 그 시기 어린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람의 집념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유난히 고요하던 새벽이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하우스 문을 열기 위해 나섰던 저는 그곳에서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참혹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 이슬 맺힌 새벽, 제 포도밭에는 어떤 비극이 벌어져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근거 없는 험담에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면서도 저는 진우 씨라는 든든한 버팀목을 의지하며 꿋꿋이 버텨냈습니다. 미숙 씨,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 고개 숙이지 마세요. 라는 그분의 위로에 눈물을 닦으며 곧 다가올 포도 수확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올해 포도는 유난히 알이 굵고 빛깔이 고와서 마을 사람들의 멸시조차 이 달콤한 포도 향기에 씻겨 내려갈 것만 같았거든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새벽 안개를 헤치며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밤새 찬 이슬을 머금고 더 탱글해졌을 포도 송이들을 생각하니 발걸음이 평소보다 조금은 가벼웠어요. 이제 이틀 뒤면 첫 수확을 해서 진우 씨와 함께 맛보기로 약속했었기에 마음속으로는 벌써 작은 잔치를 열고 있었죠. 그런데 하우스 입구에 다다랐을 때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제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어야 할 하우스 비닐이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듯 길게 찢어져서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설마 아닐 거야 하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마주한 광경은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악몽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성으로 키워 수확을 코앞에 둔 포도나무들이 누군가에 의해 무참하게 짓밟히고 찢겨나가 있었습니다. 탐스럽게 열렸던 포도 송이들은 바닥에 내팽개쳐져 으깨져 있었고 자식처럼 돌보던 나무 줄기들은 날카로운 가위질에 툭툭 끊겨 어부러져 있었어요. 하우스 안은 보랏빛 포도즙이 피눈물처럼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을 보내고 혼자 이 밭을 일구며 흘린 땀방울이 그 고독했던 새벽마다
나무를 붙잡고 나누었던 제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난도질 당해버린 거예요. 이건 단순히 농작물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제 삶 자체를 짓밟아버린 잔인한 만행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들. 누가 이런 짓을. 바닥에 으깨진 포도송이를 손으로 더듬으며 저는 꺼느끼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춘자 씨의 차가운 눈빛과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딜 때도 이만큼 아프지는 않았는데 제 분신과도 같은 포도나무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훼손된 걸 보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허탈감과 절망감에 온몸에 힘이 빠져 손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그랬을지 짐작은 가지만 증거 하나 없이 당하기만 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처량했습니다. 시골 인심이 무섭다더니 사람의 질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무너진 비닐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마치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아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무너져 있는 제 등 뒤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하우스 상태를 멀리서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달려온 진우 씨였죠. 진우 씨는 엉망이 된 현장과 그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저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분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진우 씨는 무너지려는 저를 단단히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평소에 온화하던 눈빛은 간대없고 범인을 향한 차갑고 단호한 분노가 서려 있었죠. 미숙 씨, 정신 차리세요. 제가 절대로 이대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진우 씨의 그 짧고도 강렬한 한마디가 절망의 끝에 있던 제 마음을 다시 흔들었습니다. 평생 책만 보던 선비 같은 이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그동안 감춰왔던 날카로운 칼날을 꺼내들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진우 씨는 이 참혹한 범죄 현장에서 어떤 단서를 찾아냈을까요? 그리고 치밀한 학자의 머리로 시작된 그의 끈질긴 추적은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게 될까요? 이제 진우 씨의 본격적인 반격이 시작됩니다. 처참하게 짓밟힌 포도밭 한가운데서 제가 넋을 잃고 울고 있을 때 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준 건 진우 씨의 커다란 손이었습니다. 평소 늘 온화하고 여유롭던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차갑게 굳어 있는 건 처음 보았어요. 진우 씨는 바닥에 떨어진 포도송이 하나, 찢겨나간 비닐의 단면 하나하나를 무서운 집중력으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 울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심술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가 반드시 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진우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책만 파고들던 학자라 이런 험한 일에는 서툴 줄 알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당한 고통 앞에서는 누구보다 강인한 보호자가 되시더라고요. 진우 씨는 그날 이후로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가장 먼저 하우스 주변의 흙바닥을 훑으셨습니다. 전날 밤 비가 살짝 내린 덕분에 범인이 남긴 흔적이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면서요. 돋보기까지 꺼내들고 흙 한 줌, 풀잎 하나하나를 살피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신뢰감을 느꼈습니다. 진우 씨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마을 곳곳을 누비셨어요. 누군가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 넓은 밭을 혼자서 이렇게 망가뜨리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테니까요. 진우 씨는 학자 특유의 치밀함으로 마을의 지형과 사람들의 동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입구 슈퍼 사장님부터 길목에 사시는 어르신들까지 한 분 한 분 찾아가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며 그날 밤에 작은 기척이라도 없었는지 묻고 또 물으셨죠.
평소 마을 일에 간섭하지 않던 분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니 처음에는 경계하던 주민들도 진우 씨의 진심 어린 모습에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그만두시라고 말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우 씨는 미숙 씨의 10년 세월을 짓밟은 사람을 찾아내는 건 제 남은 인생을 걸고 해야 할 일입니다라며 저를 안심시키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사람을 만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아픔을 자신의 아픔보다 더 크게 느끼고 행동해주는 사람, 황혼의 나이에 이런 든든한 내 편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진우 씨는 단순히 묻고 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서재 불을 밝히고 앉아 마을 사람들의 증언을 도표로 그리고 범인의 예상 경로를 추론하셨죠. 그 치밀하고 끈질긴 추적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저희를 시기 어린 눈으로 봤지만 진우 씨의 눈빛은 오직 한 곳, 진실만을 향해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포도 좀 망가진 거 가지고 유난이다라고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우 씨에게 그것은 제 자존심이자 우리가 함께 꿈꾸던 미래가 담긴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걸 가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의 끈질긴 추적은 마침내 어둠 속에 숨어있던 범인의 꼬리를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마을의 정막을 깨는 결정적인 단서가 진우 씨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범인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사소하지만 명확한 흔적이었죠. 과연 진우 씨가 찾아낸 그 결정적인 단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단서 끝에 서 있던 사람은 정말 우리가 짐작하던 그 사람이었을까요? 이제 감춰졌던 만행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우 씨의 집요하고도 치밀한 추적은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평생을 연구와 학문에만 매진해온 분답게 그분은 아주 작은 단서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으셨어요. 제가 절망에 빠져 포도밭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진우 씨는 돋보기를 들고 진흙바닥을 샅샅이 뒤지며 범인이 남긴 결정적인 허점을 찾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우선 진우 씨는 마을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뵈며 그날 새벽의 기억을 되살려내셨습니다. 그날 새벽에 혹시 평소와 다른 소리를 듣지 못하셨나요? 진우 씨의 정중하면서도 간절한 물음에 마을 어귀에 사시는 귀 밝은 어르신 한 분이 소중한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날 새벽 누군가 급하게 뛰어가는 소리와 함께 낯익은 목소리의 욕설을 들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우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증이 필요하다며 훼손된 하우스 주변의 흙바닥을 다시 조사하던 중 찢겨나간 비닐 옆 진흙 속에 깊게 패인 신발 자국을 발견하셨어요. 그것은 마을의 웬만한 남정네들 것보다 훨씬 작고 섬세한 명백한 여성의 구두 자국이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 자국을 조심스럽게 사진으로 남기고 그 크기와 모양이 마을의 누군가와 일치하는지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하우스 구석, 엉망이 된 포도 넝쿨 사이에 걸려있던 작은 소지품이었습니다. 그것은 반짝이는 큐빅이 박힌 낡은 머리핀 하나였어요. 저는 그 핀을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회의 때마다 춘자 씨가 유난히 자랑하며 머리에 꽂고 다니던 바로 그 물건이었으니까요. 춘자 씨가 어둠 속에서 정신없이 포도나무를 난도질하다가 그만 머리핀이 떨어진 것도 모른 채 도망쳤던 모양입니다. 진우 씨는 그 머리핀과 신발 자국 사진, 그리고 어르신들의 증언을 모두 모아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온화하던 분의 걸음걸이가 그날따라 얼마나 단호하고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진우 씨는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이 머리핀의 주인이 누구인지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신발 자국이 누구의 것인지도요. 진우 씨가 증거들을 하나둘 내놓자 기세등등하게 저를 험담하던 춘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딱 잡아떼며 큰 소리를 치더니 진우 씨가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는 결국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남의 10년 농사를 망쳐놓은 그 추악한 민낯이 온 마을 사람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죠. 저는 그 광경을 뒤에서 지켜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나를 그토록 괴롭히던 소문의 실체가 밝혀졌다는 안도감보다는 한 사람의 비뚤어진 마음이 이토록 무서운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제 곁을 든든하게 지키며 제 명예를 되찾아준 진우 씨를 보며 저는 비로소 마음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춘자 씨의 고약한 헛소문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미안함에 제 눈을 피했고 진우 씨의 진심 어린 분노와 정의로운 행동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길고 긴 오해와 시련의 터널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고개를 숙인 춘자 씨를 향해 마지막으로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조용히 회관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짓밟힌 포도밭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새 출발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것보다 더 놀라운 반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던진 폭탄 선언, 그리고 저를 위해 준비한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이 파란만장했던 이야기가 마침내 보랏빛 결실을 맺으려 합니다. 마을 회관의 무거운 정적을 깨고 진우 씨의 냉철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등 뒤에서 그분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저를 대신해 싸워주느라 짊어진 그 중압감 때문이었겠지요. 진우 씨가 수집한 증거들이 하나둘 상 위로 올려질 때마다 그동안 저를 향해 나를 세우던 사람들의 눈빛이 당혹감과 미안함으로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춘자 씨는 처음엔 악을 쓰며 부정했습니다. 이게 다 조작된 거다. 나를 시기해서 꾸며낸 일이다라며 오히려 저를 쏘아붙였죠. 하지만 진우 씨가 결정적인 머리핀과 그날의 행적이 담긴 구체적인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하자 기세등등하던 춘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마침내 춘자 씨는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고는 엉엉 소리 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미쳤었나 봐요. 진우 씨가 미숙 씨만 챙기는 게 너무 배가 아파서 그러면 안 되는 건 줄 알면서도 그만. 춘자 씨의 입에서 나온 자백은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질투심 때문에 제 10년의 세월이 담긴 포도밭이 난도질 당했다는 사실에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슴 벅찬 건 그 다음의 일이었습니다. 춘자 씨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그동안 저를 피하고 수군거리던 마을 주민들이 한 분씩 제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거든요. 항상 제 눈을 피하던 슈퍼 아주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숙 씨, 미안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어. 그렇게 성실한 사람을 두고 몹쓸 소문에 휘둘려서. 그 옆에 있던 김씨 아저씨도 고개를 숙이며 내가 면목이 없네. 춘자 말만 믿고 자네를 색안경 끼고 봤으니 정말 고생 많았네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저마다 미안함과 위로의 말을 건넬 때마다
제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억울함과 슬픔의 응어리들이 봄눈 녹듯 녹아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이 마을에서 외롭게 섬처럼 떠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제가 이 마을의 진정한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기분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난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제 진심을 알아주는 이웃들이 다시 생겼다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회관안은 이제 비난이 아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훼손된 제 포도밭을 함께 복구해 주겠다고 팔을 걷어붙였고 누군가는 기운 차리라며 손수 만든 음식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려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만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진우 씨는 묵묵히 제 뒤를 지키고 서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사과 세례 속에서 제가 당황하지 않도록 따뜻한 눈빛으로 응원을 보내주고 계셨죠. 그분의 얼굴에도 그제야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명예를 되찾아 주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그 미소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나면 공기가 더 맑아지듯 우리 두 사람을 짓누르던 무거운 소문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제 더 깊은 신뢰와 사랑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위로 속에서 저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록 포도나무들은 상처 입었지만 제 마음의 밭에는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의 정이라는 씨앗이 새로 심어진 셈이었죠. 회관을 나서는 길, 진우 씨가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는 당당한 동행이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저희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비추고 있었고 그 길의 끝에는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우 씨의 마지막 고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가 제 인생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 그리고 짓밟힌 포도밭 위로 다시 피어날 기적 같은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절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의 그 소란스러웠던 시간이 지나고 진우 씨와 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발길을 저희의 포도밭으로 옮겼습니다. 훼손된 하우스의 비닐이 바람에 나부끼고 으깨진 포도향이 여전히 코끝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보랏빛 노을이 밭 전체를 포근하게 감싸 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짓밟힌 포도나무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듯 세상이 온통 짙고 아름다운 포도 빛깔로 물들어가고 있었죠. 저는 그 노을 아래 서서 엉망이 된 나무들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의 손은 며칠간 범인을 찾느라 여기저기 긁히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제 손 역시 평생 농사일의 마디가 굵어지고 투박해진 볼품없는 손이었죠. 하지만 그 거친 두 손이 맞닿는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첫사랑을 시작한 18소녀처럼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60을 넘긴 이 나이에 누군가의 온기만으로 온몸이 저릿해지는 이 감정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미숙 씨, 참 고생 많았습니다. 이 손으로 그간의 세월을 어떻게 버텨오셨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옵니다. 진우 씨는 제 투박한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며 나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눈동자에는 노을보다 더 깊고 진한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겪은 그 모진 시련들이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늙은이들의 주책이라고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저희는 65의 할머니도 은퇴한 교수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아픔을 알아보고 그 아픔까지 사랑하게 된 한 남자와 한 여자일 뿐이었죠. 나이라는 숫자는 이 뜨거운 진심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진우 씨가 제 손을 조금 더 꽉 쥐더니 평생 잊지 못할 고백을 건넸습니다. 미숙 씨, 제 남은 생의 계절들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비바람이 불면 제가 당신의 우산이 되고 떼약볕이 내리쬐면 제가 당신의 그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포도밭을 다시 보랏빛으로 물들여 주시겠습니까? 그 고백은 화려한 수식어 하나 없었지만 그 어떤 시보다도 아름답게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분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댔습니다. 10년 넘게 홀로 짊어지고 왔던 고독의 무게가 그분의 어깨 너머로 스르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보랏빛 노을 아래서 나누는 이 평생의 약속은 저희 인생에 다시 찾아온 가장 눈부신 황혼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맞잡은 두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보석보다 귀했고 서로의 숨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되어 포도밭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훼손된 밭을 다시 일구는 힘겨운 과정이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이 아름다운 약속은 단순히 둘만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련을 이겨낸 사랑이 가져온 기적은 이제 온 마을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 포도밭 입구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의 손에 들려있던 예상치 못한 물건들, 그리고 짓밟힌 흙 위로 다시 피어난 놀라운 광경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노을이 지고 어둠이 짙게 깔린 그날 밤, 저희의 포도밭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우스 천장에 찢어진 틈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별빛이 마치 저희의 앞날을 축복하는 보석 가루처럼 느껴졌거든요. 낮 동안의 소란함과 아픔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밤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저희 두 사람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진우 씨와 저는 파손된 평상 위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우 씨가 제 차가워진 손을 자신의 외투 주머니 속에 꼭 넣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미숙 씨, 예전에 저는 인생의 황혼이라는 게 그저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며 조용히 사라지는 과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저무는 해가 만드는 노을이 때로는 아침 햇살보다 더 뜨겁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남편을 보내고 이곳 영동에 내려왔을 때 제 인생의 봄은 이미 다 지나가 버린 줄로만 알았습니다. 다시는 가슴 설렐 일도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차를 내릴 일도 없을 거라 믿으며 제 마음을 꽁꽁 얼려두었죠. 하지만 진우 씨라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자 그 딱딱했던 마음의 땅을 뚫고 다시금 연약하지만 강인한 사랑의 싹이 돋아난 겁니다. 저희는 그 별빛 아래서 남은 생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기로 굳게 약속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이나 거창한 서약은 아니었지만 서로의 주름진 손마디를 만지며 나누는 그 다짐은 그 어떤 약속보다 무겁고 진실했습니다. 이제는 밥상머리 앞에 혼자 앉아 정막을 씹지 않아도 되고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진우 씨는 제 인생에 비어있던 조각들을 채워주는 마지막 퍼즐 같은 분이었습니다.
제가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을 부끄러워할 때면 그분은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예술가의 손이라며 치켜 세워주셨고, 제가 배움이 짧아 말수가 적어질 때면 제 침묵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읽어주셨습니다. 저 또한 진우 씨의 서재에 쌓인 지식보다 그분의 외로운 어깨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온기를 사랑하게 되었죠. 우리는 반려자라는 말이 주는 그 묵직한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이 쉴 수 있는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 인생의 황혼기에도 이토록 눈부신 새로운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은 제 생애 가장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사랑의 늦은 나이란 없다는 그 흔한 말이 제 삶의 실체가 되어 나타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 밤 포도밭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바람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두 사람의 열기를 머금어 포근하게만 느껴졌죠. 진우 씨의 어깨에 기대어 바라본 별들은 내일을 향한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사별이나 외로움에 머물지 않고 다가올 내일의 수확을 함께 꿈꾸는 행복한 농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밤하늘의 축복을 만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막을 깨고 들려오는 멀리서의 찻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다시금 저희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춘자 씨의 사건 이후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던 마을 사람들이 이 깊은 밤에 등불을 들고 저희 포도밭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늦은 밤에 왜 저희를 찾아온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손에 들린 그 수많은 묘목과 도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시련이 지나간 자리에 피어나는 더 큰 사랑과 연대, 그리고 마침내 온 마을이 보랏빛 축복으로 물들게 되는 그 마지막 감동의 순간이 이제 곧 공개됩니다. 별빛이 쏟아지던 그 약속의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아침 저희 포도밭에는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찢긴 비닐과 으깨진 포도로 가득했던 그 비극의 현장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삽과 가위, 그리고 새 묘목을 들고 나타난 이웃들은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대신하며 저희의 무너진 일터를 다시 세워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들 덕분에 시련의 흔적은 생각보다 빨리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 곁에 이제 진우 씨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이었죠. 예전에는 홀로 외롭게 깨우던 그 차가운 새벽 공기가 이제는 둘이서 함께 마시는 가장 상쾌하고 달콤한 공기로 바뀌었습니다. 새벽 5시 안개가 채 거치지 않은 길을 진우 씨와 나란히 걸어 하우스로 향할 때면 가슴 한구석이 꽉 찬 듯한 충만함을 느낍니다. 진우 씨는 이제 제법 농부의 티가 납니다. 처음엔 가위 잡는 법도 서툴러 쩔쩔매던 그분이 이제는 제 눈빛만 봐도 어떤 가지를 쳐내야 할지, 물은 언제 주어야 할지 척척 알아차리곤 하죠. 제가 포도송이를 살피면 진우 씨는 묵묵히 뒤따라오며 비료를 챙기고, 제가 땀을 흘리면 어느새 시원한 물 한 잔을 내미는 그 세심한 손길. 평생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강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아온 저에게 누군가와 일과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눈다는 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식입니다. 혼자 하면 고된 노동이었던 일들이 진우 씨와 함께하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대화가 되더라고요. 저희의 이런 견고해진 사랑을 증명이라도 하듯 올해 포도 농장은 예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달콤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입을 모아 말하더군요. 미숙 씨네 포도가 올해 유독 빛깔이 좋고 달아. 아마 두 사람의 정성이 포도 알알마다 스며들었나 봐. 그 말을 들을 때면
진우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수줍게 웃음 짓곤 합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의 손길뿐만 아니라 마음이 더해지면 식물도 그걸 아는 모양입니다. 시련을 딛고 다시 일어선 나무들은 작년보다 더 단단한 뿌리를 내렸고 그 가지마다 열린 보랏빛 송이들은 저희가 함께 견뎌온 시간만큼이나 진하고 깊은 향기를 뿜어냈습니다. 수확한 포도를 상자에 담으며 진우 씨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 이 포도 알들이 꼭 우리 닮았네요. 작고 단단하게 뭉쳐서 이렇게 달콤한 향을 내는 게요. 이제 저희 농장은 단순히 농작물을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상처 입은 두 영혼이 만나 서로를 치유하고 황혼의 계절에 다시 한번 뜨거운 생명력을 피워올린 기적의 현장이 되었죠. 매일같이 일터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이토록 가벼울 수 있다는 것을 60을 넘긴 이 나이에 비로소 매일 아침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함께 땀 흘리고 함께 휴식하며 함께 꿈꾸는 일상. 이 평범한 일상이 저희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보물입니다. 저희는 이제 압니다. 비바람이 다시 불어와도 혹은 또 다른 시련이 저희를 찾아와도 서로 맞잡은 이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겨울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고 달콤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던 저희에게 또 다른 가슴 벅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순히 우리 둘만의 행복으로 남는 줄 알았던 이 포도밭의 이야기가 담장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의 보랏빛 사랑이 마을 전체에 불러온 또 다른 기적 같은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저희가 맞이하게 된 뜻밖의 영광은 무엇이었을까요? 황혼의 끝자락에 찾아온 시련이 비바람처럼 지나가고 나자 저희의 삶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포도밭은 다시 보랏빛으로 물들었고 마을 사람들과의 오해도 따뜻한 눈녹임처럼 사라졌지요. 그렇게 서로의 곁을 지키며 사계절을 보내던 어느 날 진우 씨가 제 손을 잡고 마을 정자 아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이웃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말고 남은 생을 온전히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보지 않겠느냐고요. 처음에는 그저 쑥스럽기만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식을 올리고 재혼을 하느냐며 고개를 저었지만 진우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확고했습니다. 미숙 씨, 우리가 남은 날들을 단순히 같이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한 부부로서 서로를 책임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진심 어린 고백에 결국 제 마음도 움직였고 저희는 마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정식으로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한 예식장 대신 저희의 사랑이 싹트고 시련을 견뎌냈던 바로 그 포도밭에서 올리기로 했습니다. 식장 꾸미는 일부터 음식 준비까지 마을 분들이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주셨어요. 부녀의 분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귀한 손님 맞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주셨고 청년의 분들은 하우스 앞마당에 예쁜 차양을 치고 꽃장식을 해주셨습니다. 한때 저희를 시기하고 오해했던 분들이 이제는 누구보다 환한 미소로 저희의 앞날을 축복해주고 계셨죠. 마침내 결혼식 날 아침 유난히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저는 평생 입어볼 일 없을 줄 알았던 하얀 예복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조금은 낯설었지만 설레는 마음만큼은 18 신부 못지 않았습니다. 진우 씨도 정갈한 정장을 차려입고 제 앞에 섰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든든하고 멋지던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저희는 나란히 평상 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례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고
증인이 되어준 이웃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 살겠노라 약속했죠. 함께 늙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이제야 압니다. 진우 씨의 그 한마디에 하객으로 오신 어르신들도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행복이 넘치는 결혼식이었습니다. 부부가 된 이후의 일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범하면서도 충만해졌습니다. 이제는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고 아침 식탁에 마주 앉아 갓 구운 식빵과 커피 향을 나누며 오늘 하루는 어떤 일을 할지 도란도란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은 날이 좋으니 포도밭 건너편 산책길로 가볼까요? 혹은 비가 올 것 같으니 하우스 안에서 책이나 읽읍시다.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희의 하루를 보석처럼 반짝이게 합니다. 진정한 동반자가 된다는 건 거창한 사건을 함께 겪는 것보다 이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데 있다는 걸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다. 저녁이면 평상에 앉아 쏟아지는 별을 보며 서로의 고단했던 하루를 다독여주고 내일 아침에 함께 먹을 국거리를 고민하는 그런 삶 말이에요. 혼자였을 때는 그저 견뎌야 했던 시간들이 이제는 진우 씨와 함께하기에 기다려지는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반려자가 되어 황혼의 길을 가장 아름다운 보폭으로 걷고 있으니까요. 매일 아침 맞이하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싱그럽고 저희가 함께 가꾸는 포도 농장에서는 사랑의 향기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기만 하던 저희의 일상에 생각지도 못한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의 보랏빛 사랑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인생의 황혼에서 길을 잃었던 많은 이들이 저희의 포도밭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두 사람이 일궈낸 이 작은 기적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떤 희망의 빛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꿈꾸는 이 포도밭의 마지막 꿈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기적 같은 변화를 겪으며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춘자 씨의 험담에 주저앉아 포도밭을 떠났더라면 혹은 진우 씨가 제 투박한 손을 잡아주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이 평온한 아침이 과연 있었을까요? 아마 저는 여전히 식어버린 국그릇을 마주하며 적막한 방 안에서 시들어가는 포도 넝쿨처럼 혼자 늙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은 참으로 묘하고도 아름답습니다. 가장 어둡고 추운 겨울 끝에 반드시 봄이 오듯 제 인생에도 60을 넘긴 나이에 이토록 눈부신 새봄이 찾아왔으니까요. 진우 씨와 함께 맞이하는 새벽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설렘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포도밭 사이를 나란히 걸으며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갓 따온 포도 송이의 보랏빛 생명력을 함께 나누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제가 평생 찾아 헤맸던 진정한 행복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미숙 씨와 진우 씨, 저희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제 압니다. 나이란 건 단지 주민등록상에 적힌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가슴속에 열정이라는 불꽃이 살아있고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인생의 그 어떤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또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홀로 남겨진 외로움에 지쳐 계신 분이 계신가요? 혹은 내 인생에 이제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라며 스스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분은 없으신지요? 그런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과 인연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치 새벽 이슬처럼 조용히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포도밭에도 조만간 보랏빛 기적이 찾아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의 소박하지만 진한 사랑 이야기가 외로움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황혼은 저물어가는 끝이 아니라 가장 깊고 풍부한 향기를 내뿜는 숙성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힘은 그 어떤 비바람보다 강하고 진심은 결국 세상의 모든 오해를 이겨내는 법이니까요. 지금까지 영동 포도밭에서 전해드린 미숙이와 진우의 보랏빛 연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비료가 되고 응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종 모양의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은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껏 나눠주세요. 하나하나 소중히 읽으며 여러분의 삶에도 예쁜 보랏빛 사랑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가슴 벅차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사랑이 가득한 포근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